50세에 시작하면 후회하는 연금의 3가지 진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의 노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연금 시작 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35세와 50세 연금 시작 시점에 따라 노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금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당장 눈앞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주거비가 급하기 때문에 연금 준비를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선택이 20년, 30년 후 여러분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남성은 약 81세, 여성은 약 87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은퇴 후 약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35세에 연금을 시작하는 것과 50세에 시작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돈을 불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특히 연금과 같은 장기 투자에서는 그 위력이 배가 됩니다. 35세부터 연금을 시작한다면 은퇴 시점인 60세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 50세에 시작한다면 고작 10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15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복리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복리효과 말입니다. 복리란 이자에 이자가 붙는 현상을 말하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35세부터 매월 50만원씩 연 5% 수익률로 25년간 적립한다면 총 납입액은 1억 5천만 원이지만 복리효과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약 2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러나 50세부터 같은 조건으로 10년간 적립한다면 총 납입액은 6천만 원이고 받게 되는 금액은 약 7,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50세에 시작해서 35세에 시작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월 납입액을 훨씬 더 높여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월 15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5세에는 월 50만 원으로 충분했던 것이 50세에는 그 3배인 150만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50대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등으로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이때 연금까지 월 150만 원씩 납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부담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보면 20년 가입자와 30년 가입자의 수령액 차이는 약 1.5배에 달합니다. 만약 35세부터 성실하게 납입하여 30년 이상 가입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0만 원 수준이지만 30년 이상 가입하고 소득이 평균 이상이었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3.2%에서 16.5%입니다. 만약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5세부터 25년간 이 혜택을 받는다면 총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셈입니다. 반면 50세에 시작한다면 10년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800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건강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과 같은 상품들은 가입 시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5세에는 대부분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보험이든 가입에 제한이 없지만 50세가 되면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업계 통계를 보면 40대 중반 이후부터 보험 가입 거절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은 심리적 여유입니다. 35세에 연금 준비를 시작하면 매달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는 젊은 직장인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에 시작해서 월 150만 원씩 납입해야 한다면 심리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부담이 크면 중간에 해지하거나
납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납입한 돈도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35세에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았습니다. 25년 후 6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약 3억 원의 연금 자산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월 150만원씩 20년간 수령하는 연금을 설계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90만원과 합쳐 매월 240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 같은 회사에 다니던 이모 씨는 연금 준비를 미루다가 50세에야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월 100만원씩 납입했지만 모인 금액은 1억 3천만원 정도였고 이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월 60만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70만원을 합쳐도 총 130만원으로 김 씨와는 110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월 110만원의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노후에 월 130만원으로 생활하는 것과 월 240만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130만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도 빠듯합니다. 여행이나 취미생활은 엄두도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40만원이 있다면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년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현재 1천만원의 가치가 20년 후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 3%의 물가 상승률을 가정하면 20년 후 현재의 1천만원은 구매력 기준으로 약 550만원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목표 금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35세부터 시작하면 이런 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자산을 축적할 시간이 있지만 50세에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연금 상품의 선택지도 다릅니다. 35세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주식형 펀드나 해외 투자 상품 등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손실이 발생해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 데이터를 보면 20년 이상 투자할 경우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채권형이나 예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50세에는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10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형이나 안정형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 합친 3층 연금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퇴직연금은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며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추가 소득원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려면 역시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35세부터 시작하면 국민연금은 직장에서 자동으로 납입되고 퇴직연금도 회사에서 적립되며 개인연금만 본인이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50세에 시작한다면 퇴직연금은 이미 적립된 금액이 적고 개인연금은 짧은 기간에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도 중요합니다. 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매월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연금 방식을 권장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목돈을 손에 쥐는 만족감은 있지만 관리가 어렵고 계획 없이 사용하다 보면 금방 바닥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은 세금 부담이 큽니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5.5%에서 3.3% 수준이지만 일시금은 기타 소득세로 최대 16.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5세부터 준비한 사람은 충분한 금액이 모이기 때문에 연금 방식으로 받아도 넉넉하지만 50세에 시작한 사람은 모인 금액 자체가 적어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월 수령액이 너무 적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연금 수령 나이를 조정하는 등의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를 제때 활용하려면 연금에 대한 관심을 일찍부터 가져야 합니다. 35세에 시작한 사람은 정책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50세에 급하게 시작한 사람은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노후 준비는 연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거 안정, 의료비 준비, 여가 생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와야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바로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핵심 도구입니다. 35세부터 준비하면 이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지만 50세에 시작하면 기초부터 흔들립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고,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진작 시작할 걸 후회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35세든 40세든 45세든 지금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결정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입니다. 연금 준비의 황금률은 간단합니다.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하고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찍 시작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유지하면 중간에 손실이 나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노후 준비는 절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현재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월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축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그 다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과 노후 필요, 생활비를 비교해보면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금액을 개인연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개인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수수료, 수익률, 운용 방식을 꼼꼼히 비교하십시오. 같은 조건이라면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유리합니다. 수수료 1% 차이가 20년 후에는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익률은 과거 실적을 참고하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높은 수익률만 쫓지 마십시오. 운용 방식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하십시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주식형, 안정을 원한다면 채권형이 적합합니다. 연금 준비와 함께 빚 관리도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이자는 연금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빚을 갚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투자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은 최우선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빚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준비해야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자녀 교육비와 연금 준비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성인이 되면 독립하지만 본인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와 연금 준비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30%는 자녀 교육에 20%는 연금 준비에 배분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부가 각각 연금을 준비하면 노후 소득이 2배가 됩니다. 한 사람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받고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받는다면 가구 전체 소득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한 사람은 본인의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각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연금에 투자하고 외벌이 가정이라면 소득자의 연금을 늘리거나 배우자 명의로도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건강관리도 연금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료비로 연금을 다 써버리면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검진을 받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암보험 등도 미리 가입해두면 큰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가 진정한 행복한 노후입니다. 사회관계망도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만 있고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외롭고 우울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현역 시절부터 취미생활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준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빠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달려야 합니다.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고 급한 일로 연금 납입을 중단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말고 목표를 상기해야 합니다. 20년 후, 30년 후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조금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연금 준비의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소득 수준, 가족 구성, 건강 상태, 은퇴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원칙은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것, 꾸준히 유지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무설계사나 연금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면 본인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연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상담을 받을 때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확인하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하십시오. 정부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십시오. 또한 연금 관련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도 빠짐없이 챙기십시오. 작은 혜택이라도 모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시작은 미룹니다. 다음 달에 시작하겠다, 보너스 받으면 시작하겠다, 승진하면 시작하겠다 하며 계속 미룹니다. 하지만 미루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복리 효과는 사라지고 기회는 줄어듭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연금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35세와 50세, 단 15년의 차이가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유로운 노후와 불안한 노후, 행복한 노후와 고통스러운 노후의 차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원하십니까? 매달 통장을 걱정하며 자녀에게 손 벌리는 노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당당하게 인생을 즐기는 노후를 원하십니까?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답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약 40%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로 연금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세대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생활과 자녀 교육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인 자살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외로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바로 연금 준비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건강 관리도 잘할 수 있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안정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전 소득의 약 70% 정도를 유지해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은퇴 전 월 소득이 5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월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주거비가 없다면 이보다 적을 수 있고 의료비가 많이 든다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활 패턴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국민연금에서 월 100만 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총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소득이 생겨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65세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실이 발생하면 수익이 없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가 줄어들며 세금과 관리비 부담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보다는 연금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산 투자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금융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많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거나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 속이거나 유명인을 내세워 신뢰를 얻으려는 수법이 흔합니다. 이런 사기에 걸리면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정식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야 합니다. 디지털 금융도 익혀두면 좋습니다. 요즘은 은행 업무 대부분을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 조회, 이체, 연금 조회, 자산 관리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 중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만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자녀나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혀두십시오. 특히 연금 수령 후에는 계좌 관리가 중요하므로 디지털 금융을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연금 외에도 비상금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집 수리비, 경조사비 등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연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으면 노후 계획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최소한 1년치 생활비 정도는 유동성 있는 예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면 적절합니다. 상속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라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 방식, 묘지 위치 등도 가족과 미리 상의해두면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꺼내기 불편할 수 있지만 정리해두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에 대비한 법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성년 후 견제도, 사전 의료 의향서 등을 활용하면 본인이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도 재산 관리와 의료 결정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미리 알아두고 필요하면 활용하십시오. 노후에 일을 계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60세, 65세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은퇴하기보다는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도 얻고 사회와의 연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노동은 건강을 해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취미를 살려서 일하면 경제적 효과와 심리적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평생 교육도 노후의 질을 높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를 개발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기, 그림, 외국어, 컴퓨터 등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십시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등 노년층에게 적합한 운동이 많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정도 운동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의료비도 절약되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운동은 가장 경제적인 건강 투자입니다.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영양 흡수가 잘 안 되므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도한 염분과 당분은 피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필요하다면 복용하되 과신하지는 마십시오. 기본은 바른 식습관입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도 받으십시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관리는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 후 역할 상실,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등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노인이 많습니다. 우울증은 신체 건강도 악화시키고 삶의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정신 건강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와 자주 소통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봉사활동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지역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만 투자해도 사회에 기여하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는 것입니다. 손주 돌봄에 대해서도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많은 조부모들이 손주를 돌보며 행복을 느끼지만 과도한 육아, 부담은 건강을 해치고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 부부와 충분히 상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주 사랑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삶도 소중합니다. 부부 관계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관계 관리가 중요합니다. 취미를 함께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대화를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관계가 나쁘면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평생 함께한 배우자와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행도 노후의 큰 즐거움입니다. 건강할 때 가고 싶었던 곳을 다녀오십시오. 여행은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계획을 잘 세우면 저렴하게도 다닐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도 좋고 패키지 여행도 좋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디지털 유산도 정리해 두십시오. 요즘은 은행 계좌,
SNS 계정, 이메일,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자산이 많습니다.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정리해두거나 디지털 유산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못했던 것들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시기를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35세와 50세, 15년의 차이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준비된 노후와 불안한 노후의 차이이며 선택할 수 있는 삶과 선택당하는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은행에 가서 연금 상품을 문의하십시오. 재무설계사와 상담 약속을 잡으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필수를 언제 시작하느냐가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35세에 시작한 사람은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고 50세에 시작한 사람은 부족하고 불안한 노후를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연금 준비 계획이나 고민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 모두가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